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PW4에서 나온 목수국 총 7종을 소개를 할 겁니다. 지금은 6종만 있는데 한 종은 품절이 됐지만 내년에도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총 7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목수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품종이 있지만 그 차이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거의 다 비슷해 보이고 생긴 것도 다 비슷해 보이고 이래서 장미나 원예수국 같은 경우는 꽃이 완전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품종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만 목수국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건축물도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이 목수국들도 외관상 보이는 꽃 플러스 자라는 속도라든지 적합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꽃이 피는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디테일한 차이도 설명을 드리고 목수국을 간략하게 관리하는 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수국을 간략하게 관리하는 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햇빛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에 4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 드는 곳에 위치를 해주셔야 목수국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6시간 이상 햇빛을 볼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개발된 목수국들 같은 경우에는 목수국은 꽃이 크다 보니까 줄기가 힘을 버티지 못하고 눕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개량해서 이 줄기 자체가 단단하게 개량된 품종들이 많은데 그늘이 많은데 심게 되면 이 줄기 자체가 단단하게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값어치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꽃의 크기도 개화량도 햇빛이 많은 데보다 햇빛이 적은 데가 훨씬 적기 때문에 햇빛이 많은 데다가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수국을 심는 토양은 배수만 되면 산성도도 상관없고 알칼리여도 상관없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수가 잘 되는 데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토지를 지나치게 개간을 해서 심는 경우에 개간을 한 그 토양의 깊이를 넘어서 뿌리가 닿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엔 자연 토양에 닿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수분을 흡수하거나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불균형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목수국은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토양에다가 그대로 따로 비료를 한다거나 거름을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배수만 된다면 자연스러운 토양에다가 심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 목수국은 이제 물 주는 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목수국 같은 경우는 심고 나서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더위 때는 매일 넘칠 정도로 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해요. 목수국은 여름에는 바싹바싹 마르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줘도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화분에 식재할 때는 물이 더 빨리 마르기 때문에 하루에 3번, 2번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땅에 심으신 분들은 매일 주시는 게 좋고요. 1, 2년 동안은 겨울철에는 2주, 10일에서 2주에 한 번꼴로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2년, 3년 자리를 잡고 나면 사실 물을 안 주셔도 돼요.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식재 후 최대 2년까지는 물을 계속 줘서 수분을 직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이파리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잎을 베베 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수국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셔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비료 주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미 비료 쓰는 것처럼 4월에 비료를 쓰면 물론 좋아집니다만은 비료를 안 줘도 잘 크는 게 이 목수국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비료는 굳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수국의 꽃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 목수국이 개발되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가 단풍이거든요. 단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핑크색이나 아니면 붉은색 이렇게 단풍이 들게 되는 목수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질 때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단풍이 잘 안 듭니다. 우리나라 목수국이 단풍이 잘 안 드는 이유가 열대야가 길기 때문이에요. 밤 온도가 28도, 30도가 돼버리니까 단풍이 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단풍을 보기가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꽃이 핀 경우에도 단풍을 보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단풍을 잘 보려면 5월 초,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나올 쯤에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왜냐면 목수국은 신념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잘라주셔도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잘라주셔서 꽃을 좀 늦게 피워서 한 가을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단풍을 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보다 조금 꽃을 늦게 피워야 단풍이 잘 나온다.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수국의 겨울 관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수국은 영하 30몇 도, 34도, 30도까지 월동을 하기 때문에 국내 웬만한 환경에서는 전부 다 월동을 한다고 사실은 봐야 되고요.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 식물의 장점이니까 혹시나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뿌리 덮개를 한 3cm에서 한 5cm 정도 덮어주시는 건 당연히 보습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수국은 겨울에 아무 관리도 하지 않는다, 전지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이 목수국의 월동 온도가 30도, 영하 30도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화분에 심으셔도 영하 30도까지 버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화분이 얼어버리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월동 온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화분에다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덮개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저는 내가 영하 30도라고 돼 있는데 왜 화분에선 죽냐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분에 있으면 월동할 수 있는 가능한 온도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뿌리 덮개나 이런 걸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걸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파리가 노랗게 되는 걸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쪽이 노랗게 되는 건 햇빛을 못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이파리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맨 끝이 노랗게 되는 것들은 과습이나 그늘에 심어졌을 때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상이니까, 바깥순, 제일 외부에서 보이는 순들이 노래진다고 하면 과습이거나 그늘이구나, 햇빛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 이 핑카츄라는 수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인기 만화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핑카츄는 역시 월동에도 강하고 키는 최대 1.8m 정도까지, 그러니까 약 2m까지, 폭은 약 1.5m까지 자라는 중형 정도의 목수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국은 라임라이트라는 목수국은 2m 이상 자라거든요. 거의 3m 가까이도 자라는 식물인데 그건 대형에 속하고 이건 이제 중형에 속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장점은 꽃이 예쁩니다. 꽃끝이 뾰족하게 나오면서 하얀색과 핑크색이 함께 들면서 투톤일 때가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풍이 핵심이니까 이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초쯤이나 아니면 4월 말쯤 한 번 더 전지를 해주셔서 개화를 조금 늦춘 다음에 핑크색과 하얀색이 동그랗게 예쁘게 잡히는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이 파이어라이트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단풍이 아주 중요한 품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수국 중에서는 약간 이르게 꽃이 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목수국보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빠르게 꽃이 피는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파이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대형종입니다. 3m까지 자라나는,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하시고 내가 크게 목수국을 조성하면서 단풍을 예쁘게 보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파이어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붉은 단풍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봄 4월에서 5월 초쯤에 전지를 한번 해주셔서 꽃 개화를 늦춰야만 제대로 된 단풍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판매된 케이스가 없으니까 해외 반응을 보면 크고 단풍이 아주 예쁘다, 볼륨감과 단풍이 제일 장점인 식물이니까 내가 넓은 공간에 하얀 꽃과 그리고 단풍까지 함께 풍성하게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월동에 강한데 그 중에서도 더 강한 편에 속해서 혹시나 강원도 높은 지대에 사신다든지 이래서 목수국이 동해를 입은 적이 있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파이어라이트 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리틀 킥파이어입니다. 지금 라벨을 보시기에 꽃이 약간 겹꽃 형태는 아니어서 꽃이 좀 엉성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화량이 많으면서
이 꽃도 귀여운 매력이 있어서 오히려 작년에 저희가 판매를 했을 때도 꽃이 피고 나서 이거 생각보다 훨씬 예쁘네 라고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수종입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뭐냐 하면 모든 목수국 중에 개화 시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라임라이트와 비교했을 때 한 달 이상 빠른 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품종이고, 최대 크기는 한 1m 50 이상 정도니까 목수국 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중외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1m 이상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빠르게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수국이고, 이것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피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위와 겹쳐서 단풍이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피는 만큼 이건 역시 한 번 더 잘라주셔서 단풍까지 좀 보려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퀵파이어 팹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퀵파이어 팹은 리틀 퀵파이어와의 차이점을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름이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틀 퀵파이어 같은 경우는 겹꽃 형태로, 원추형 꽃 형태로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꽃이 약간 엉성해 보일 수 있게 피고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그란 모양의 목수국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 역시 리틀 퀵파이어처럼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빠른, 목수국 중에는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리틀 퀵파이어는 리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리틀이 빠져 있죠. 이건 역시 3m 가까이 자라나는 대형종에 속합니다. 꽃이 빨리 피면서 넓은 공간을 크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라임라이트 프라임입니다. 라임라이트라고 하는 목수국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라임라이트라고 하면 목수국에선 클래식에 가까운 품종이거든요. 그 목수국의 특성이 워낙 크게 크고, 그리고 나무가 어릴 때는 이 대의 힘이 조금 약해서 꽃이 크게 폈을 경우에 꽃이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극복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줄기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꽃에 누움이 없고, 그리고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 3m 이상 크지만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2m 내외, 그러니까 조금 더 작게 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의 장점은 이제 꽃대가 눕지 않음과, 그리고 좀 더 나은 단풍 색깔이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라임라이트에서 꽃대가 눕는 거에 단점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단풍이 좀 부족함에 단점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을 드릴 건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빗입니다. 파이어라이트와 거의 흡사한데, 이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빗의 장점은 뭐냐 하면 키가 1m 전후로 자란다. 그러니까 목수국 중에서는 거의 외성에 속하는 키가 작은, 그러니까 타운하우스에서 1m 정도로 개화량이 아주 많은 수국을 연출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 외의 특성은 파이어라이트와 거의 흡사하고요. 핵심은 개화량이 아주 많거든요. 많은 개화량과 그 다음에 키가 1m 전후로 자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여기는 없죠. 저희가 모두 판매가 빨리 돼서 리틀 라임 펀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리틀 라임 펀치는 기존의 리틀 라임이라고 하는 80cm에서 한 1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외성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을 개량한 건데요. 이 리틀 라임 펀치 같은 경우는 단풍이 아주 강조된 품종입니다. 단풍이 아주 붉게 들면서 외성이고 개화량이 많기 때문에 불을 붙인 것처럼 빨갛게 낮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무고,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올해는 구매를 해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는 리틀 라임 펀치도 더 많이 판매를 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PW4에서 나온 목수국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목수국 같은 경우는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소비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키워봐야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헷갈리시지 않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도 지금 여기 있는 샘플들을 저희 정원에 식재를 해서 개화한 이후에도 한 번 더 특성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